안녕하세요. 자전거 회계학 2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예고했듯이 원장과 보조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주고받을 금액을 조정하는 원리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금들의 계산 원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제5기 사업연도를 시작하면서 기초 잔액을, 즉 제5기 사업연도 1월 1일에 BS를 대상으로 원장과 보조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장은 총 계정 원장의 줄임말이고 영어로는 General Ledger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GL이라고 부릅니다. BS를 보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3,100만 원입니다. 이를 보고 총 계정 원장상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3,1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 계정 원장이란 재무제표상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의 잔액을 표시하는 장부입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의 경우 우리 회사에 받을 돈의 총액이 3,100만 원이 있다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고객 A에게서 받을 돈이고 물건을 팔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날짜가 2022년 10월 31일이며 물건을 판매한 영업부서가 갑이라는 정보를 기록한 장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부를 외상매출금 보조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계학을 넘어 기업 활동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자면 3,100만 원은 매출에 의해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익이 생겼으며 앞으로 공부하게 될 법인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가 외상 매출금을 약속된 날짜에 받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영영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회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공부할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와 운전자금, 즉 워킹 캐피털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BS상의 고정자산 1억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영어에는 accountable이라는 말이 있는데 accountable은 책임이 있는 또는 설명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계학을 accounting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록에는 책임이 있어야 하며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정자산 1억 원은 매장에 투자된 돈입니다. 이는 올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인데 올해 매출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감가상각으로 비용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정보를 기록하는 보조부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첨단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유한 고정자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감가상각비가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고정자산 보조부의 중요성은 외상매출금 보조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감가상각비가 법인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곧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계정에 대해 보조부가 꼭 필요할까요? 먼저 얘기한 외상매출금 보조부를 고객 계정에 대한 보조부라고 부르고 구매처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사고 대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장부를 구매처 계정에 대한 보조부라고 합니다. 현재 BS상에 있는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의 잔액이 없는데 이는 회사가 상품이든 원재료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매했기 때문이고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생산 현장 직원에 대한 급여를 이미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계정 보조부는 거래 빈도나 규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조부입니다.
회사는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연말결산 시점에 딱 끊어서 보면 원재료와 제품이 창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BS상에는 재고자산이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인지는 자전거 회계약 3부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우리 회사는 현재 8억 9,4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이를 현금으로 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일은 절대 없죠. 보통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향후 대출과 같은 은행 서비스를 받을 때 도움이 되라고 10여 개의 은행 계좌에 나누어 예금이나 적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어느 은행, 어느 계좌에 얼마를 언제 입금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데 이를 은행계정 보조부라고 합니다. PL 계정에 대해서는 보조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건별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계정별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조부처럼 연말 결산 시점에 잔액이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익잉여금이라는 BS 계정으로 옮겨가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변메모, 대변메모라는 말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고 영어로 데빗메모, 크레딧메모라는 말이 있어서 이에 준해 설명하다 보니 제목을 차변메모 그리고 대변메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고객 A에게 1,000원을 받을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30원을 더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산 착오일 수도 있지만 원가가 계획보다 또는 계약보다 높아졌고 이에 대해 고객이 합의를 해준다면 30원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상매출금 차변에 30원이 기록되며 이를 차변메모, 즉 대빗메모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30원 발행한다고 합니다. 대변은 곧 매출이 되겠죠. 즉 매출이 30원 증가하고 받을 돈도 30원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상매출금 GL 계정의 잔액은 1,000원에서 1,030원으로 늘어나고 고객 A에 대한 외상매출금 보조부의 잔액도 1,000원에서 1,03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 A에게 1,000원을 청구한 후 30원을 깎아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변메모, 즉 크레딧 메모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자세금계산서를 30원 발행한다고 합니다. 적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모든 상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지만 2010년 이전에는 이를 종이에 작성하여 주고받았는데 세금계산서상 글씨를 빨간색으로 적은 경우는 물건값을 깎아준다는 표시였고 이러한 표현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지금도 적자세금계산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상매출금 GL 계정과 고객 A의 외상매출금 보조부 대변에 30원이 기록되고 차변은 매출이 30원 기록되어 매출 30원만큼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상매출금 GL 계정과 잔액은 1,000원에서 97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고객 A에 대한 외상매출금 보조부의 잔액도 1,000원에서 970원으로 줄게 됩니다.